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한 MZ세대가 최악의 세대라고 생각해요. 노력 안 한다, 그리고 쉽게 돈 벌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빠르게 돈을 안 벌면 평범하게도 못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뭐 거의 바닥이죠. 월급은 크게 올라가지 않죠. 환율은 올라간다고 하지. 연금도 그걸 된다고 이미 혹시 났어요. 기부하는 수준인 거죠. 대표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 소위 숏 청년? 이게 뭐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같은 2030 세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세대들은 이걸 막 끈기가 없다, 힘든 일 안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고 다 그렇진 않고 사회적인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개개인의 뭐 일탈이나 의지 방향 문제보다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인 건데, 사실 100명 중에 3, 40명?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사회적인 현상인 거죠. 지금 젊은 세대가 가장 똑똑하고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세대라고 불리는데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30 세대들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솔직히 다 각자의 세대에 힘든 게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한 MZ세대가 최악의 세대라고 생각해요. 아, 최악이래요, 저희. 네, 제가 같은 2030 세대로서 지금 20 세대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예요. 예전에는 힘들었죠. 근데 사실 인간의 심리적인 행복을 보면, 물론 진짜 굶어 죽을 정도면 너무 그렇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상에서 행복하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살아가는 힘이 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죠. 과거에 지금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의 미래도 좋아질 것이고 내 후손들의 미래도 좋아질 거야 라는 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꺾이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작이 낮았지만 상승세에 있는 시기였던 것 같고, 우리 세대는 사실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시작은 나름 높았는데 오히려 약간 하락세인 느낌? 이게 더 사실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금요일날 퇴근 직전이 행복해요? 아니면 일요일날 자기 직전에 행복해요? 불금이 당연히 행복하죠. 일요일은 주말이죠. 쉬고 있잖아요. 금요일은 아직 여전히 일하고 있고. 그러네.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당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래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림, 이거에 따라서 행복도가 엄청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일요일날 내가 지금 몸을 쉬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일할 게 너무 선명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금요일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퇴근이야.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지금 세대는 항상 일요일 저녁 같은 세대인 거죠. 아, 이렇게 되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배고파 본 적이 있냐. 반대로 이런 사회에서 기성세들이 다 젊어져가지고 취업을 해라, 일을 해라 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그분들은 만족하면서 일을 할까? 그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메슬로우의 욕구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 생리적 욕구랑 안전의 욕구,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달성이 안 됐을 때 굉장히 고통이 크죠. 근데 이걸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으면 하나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생이. 그럼 자아 효능감도 느껴지고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아래 것들을 달성하고 나온 거야,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달성해야 될 거는 맨 위에 이제 뭔가 존중감의 욕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하는 상단밖에 없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그게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못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 두 번째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죠. 경제가 성장을 덜 하면 자산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좀 저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세대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냥 현상 유지라도 가면 그나마 낫겠는데 점점 벼락거지가 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둥바둥 그냥 계속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 솔직히 어느 정도로 열심히 어떻게 일해야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 라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윗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월급 모아가지고 대출 끌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때는 이자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냥 진짜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그걸로 집 한 채 사면 집값도 올라가고 해서 상승하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뭐 거의 바닥이죠. 월급은 크게 올라가지 않죠. 환율은 올라간다고 하지, 자산 가격 다 올라가지, 뭘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막 노력 안 한다, 그리고 쉽게 돈 벌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돈을 안 벌면 평범하게도 못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뭐 비트코인하고 잡주식하고 부업 강의들 요즘 그런 것들을 막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욕하는 행태가 많이 있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아예 대안이 기대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그거라도 해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중위 평균 월급이 한 뭐 30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300만 원대를 벌어가지고 일단 서울에 집 사는 건 저는 아예 불가능이고, 그거를 투자를 정말 잘해도 투자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는 게 8에서 12%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한다고 해도 아파트 사기 쉽지 않아. 근데 서울에만 집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만 집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직장은 거의 서울에 있죠. 아...
거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무조건 살아야 되는 환경이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있고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것들 다 몰빵되어 있는데 너 그럼 지방 가서 살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있어요.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60대 교수님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지방에 가라. 지방에 기회가 있고 지방으로 가야지 뭐 한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서울에 있고. 그걸 기성세대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탓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2030 세대를 온전히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냥 서로의 상황을 이해는 못하더라도 존중은 해줄 수 있잖아요. 너네 그냥 힘들구나. 힘내라. 이게 나 차라리 그냥 도움 안 될 말들로 잔소리만 하고 하느니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령화 시대죠.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거든요. 사실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어르신들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엄청나게 빠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죠. 그래서 생산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통 한 두세 명씩 아이를 낳으셨죠. 지금은 안 낳거나 한 명 낳거나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어머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에서는 보통 자녀가 많은 분들은 5명, 7명, 8명 막 이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 7명의 자녀들이 두 분을 모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두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심지어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더 많아졌어.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같이 또 모셔야 되는 물론 조부모님까지 모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을 세대를 이제 모셔야 되는 세대가 되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 명이 10명씩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가 되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벌어가지고 가져간 세금과 이 보험료로 세상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연금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잖아요. 연금 계속 많이 걷고 기성세대들은 본인이 낸 돈에 대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연금이나 같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내는 돈이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연금도 그걸 된다고 이미 혹시 났어요. 기부하는 수준인 거죠. 근데 그 기부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플러스로 경제 성장은 더뎌서 소득은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사야 되는 모든 물가들은 다 올라가니까 내 월급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세금이나 보험료로 뜯어가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어.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2030 세대가 애를 낳는 것도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그쵸. 근데 이 상황에 아기를 낳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제일 재밌는 게 그거냐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기는 세상에 나올 때 본인 먹거리는 갖고 태어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른들이 아기는 있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일단 낳으면 알아서 크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우리 세대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아기를 갖고 싶으면 낳은 후에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 세대들이 아기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지금 세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2030 세대가 최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AI.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진짜 사실 AI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 역전할 정도로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지만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면서 극도의 초효율 시대가 열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 저는 10분의 1도 안 왔다고 생각해요. AI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GI 시대가 올 거예요. 이때부터가 사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항상 좀 빠르게 생각하니까 2026년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좀 오래잖아요. 네. 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가 오면 여기서 이제 초효율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대체될 확률이 높아지죠. 사람 자체가 항상 AI 시대 이전에도 일을 잘하는 한 명이 일을 못하는 10명을 대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AI를 쓰게 되면 AI를 잘 쓰는 한 명이 AI를 안 쓰는 1000명을 대체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한 명은 진짜 극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나머지 1000명은 진짜 그냥 거의 최저시급 수준으로 확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은 수만 명씩 다 해고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AI 인재 한 명이 단순 노동직들 혹은 화이트 컬러 다 대체해버리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문과 직종들, 마케팅 쪽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대체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심하게는 일반 사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직들도 위협받고 있거든요. 지금 회계사들, 예전에는 회계사 되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엄청 각광받았잖아요. 네. 지금 회계사 이미 합격한 사람들 기준으로 한 50% 정도는 취업이 안 된대요. 왜요? 기존에 있던 경력직 회계사들이 AI를 활용해서 그 신입 회계사들이 하던 역할을 그냥 AI로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력직 전문직들은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활용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는데 신입 전문직들은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심해진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이미 사실 많이 다가와 있어요. 지금 2030 세대에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겪지 못했던 초효율의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시간은 게으르지만 효율적으로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 갈아 넣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은 그 공식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 시대 때는 그렇게 성공 공식이었어요. 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조언을 하거나 피드백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대안이 없는 상태로 하지마 하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대신에 이런 게 더 좋은 방향이야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조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저는 지금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하는 태세는 일단 첫 번째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나? 한번 좀 깊게 고민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저는 생각하고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지금 20, 30대한테 하는 게 사실은 이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티가 나게 되어 있고, 듣는 사람들도 그 진심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감정 쓰레기통 역할로 쓰는 경우가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도 살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기성세대들이라고 편한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좋았던 시기들 잘 활용해서 자산을 잘 쌓아놓으신 분들은 해피하겠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 화살이 젊은 세대들한테 쏘이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탓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지금 저희 젊은 세대가 최악의 세대라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최악의 상태로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되게 심플하고 어이없는 답변일 수도 있는 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일 잘하고 AI를 잘 쓰는 한 명이 1000명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 막대한 부를 갖게 될 거다 라고 했듯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되는 거고, 그 한 명이 되려면 이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진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 인플레이션에 더 얹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 1000명 중에 한 명, 진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가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솔루션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두 번째는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적당히 사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가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어차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10이야. 근데 내 삶은 3이야. 그럼 불행한 거고, 반대로 내가 현재가 3인데 내가 원하는 목표가 3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맞네. 어떤 거냐면, 아까는 내 목표치가 10이면 이 1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미친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다면, 하나는 내가 현재가 3이야. 기대치를 내리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겠네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진짜로. 조급한 것도 사라지고요. 도 닦으면서 사는 거예요. 될 방법 정하자면은 빡세게 해서 3, 1% 되든지 나머지 99%로 만족할 만한 마인드를 갖추든지. 그렇죠. 사실 그 두 가지 말고 저는 중간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AI한테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는 그 당시 2030 세대들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고, 세계로 나아가서 금채굴이라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로 치켜 세워졌던 건데,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우리만의 힘든 역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대들이 정말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세대들은 정말 게을러 빠져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각 그 시대에 맞는 시대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2030 세대들이 최악의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